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자, 가장 핫한 코너 홍사훈, 노영희, 김영남, 주진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게 핫해? 엄청 핫해요. 홍사훈이 제일 핫합니다. 나 때문인가? 네, 네. 홍사훈 기자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네. 만 명대가 차이가 납니다. 아 그렇다고요? 홍사훈 나오면은 뭐 10,000명밖에 안 나나? 홍사훈 기자가 나오면 10,000명이 빠진다는 얘기하는 아니, 거죠. 지금. 만 명 추가돼요. 최소한 자, 근데 홍사훈 선배, 노영이 안 나왔을 때는 몇 명 빠졌어? 5천 명. 홍사훈 선배님, 어?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선배님의 비전 그리고 아젠다? 이슈, 아젠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봐서. 그러니까 또 봐서래, 또 그러지 말고. 일단 뉴스가 우선이니까 그걸 먼저 뉴스가 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하는 건 우리가 여기서 네. 이렇게 웃고 나도 이거 즐거워요. 그런데 이런 것도 좋지만은 어쨌든 나중에 얘기하세요. 그거는. 아, 왜 지금 그러지 말라고. 아니, 요 앞에 이번 심우정 검찰총장 왜 그랬냐 이 얘기했는데 이제 뒤에 누가 있을 것이다. 검은 디자이너가 있을 것이고 그 검은 디자이너의 뜻이 그 직책에 있는 사람을 타고 들어온 게 아니겠느냐. 직책에 있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인데 여기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심무정 검찰총장이 어느 날 갑자기 벌떡 일어나 70년 만에 처음으로 갑자기 특히 창고 안 해 하고 이랬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조금 그 속된 표현으로는 코가 깨었다 이렇게 표현을. 약점설. 뭐 그게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왜냐하면 약점이 있을까? 심우정 총장이 절대 바보는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된 사람이. 아니 그리고 뭐 그 보직 경로도 훌륭했어요. 물론 뭐 이런저런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그래도 일 잘하고 똑똑하다고 그래서 그 평검사 때부터 이제 좋은 보직 경로를 밟아서 결국엔 검찰총장까지 간 건데 정말 엉뚱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그건 다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심우정이 거부할 수 없는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김주현 수석이고요. 민정수석. 특수관계죠. 네, 특수관계죠. 김주현은 김주현이 검찰국장일 때 과장으로 데리고 있었던. 네. 그리고 검찰국 과장. 신복 만약에 블랙 디자이너가 있다면 그쪽을 라인을 타고 왔을 것이다. 뭐 그런데 과거에 모셨던 상관이라 이거로만 해석이 그렇죠. 되기엔 이거는 너무 자기 큰일을 뭐 쳤어. 자기 운명도 걸렸는데 그래서 이 앞에서 이것은 이 뒷일이 있잖아요. 윤석열이 탄핵돼 버리면 어떡해. 이재명이 대통령 돼 버리면 어떡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도 기각되고 탄핵이 기각이 안 되더라도 이재명 후보는 박탈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여기까지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이게 원래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되게 본인의 안위 내지는 이익에 민감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었던 시나리오가 있었던 그렇겠죠. 거지. 예. 그 시나리오가 없으면 절대로 그렇죠. 설득이 안 되죠. 저는 그때 김주현 민정수석을 우리가 좀 파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김주현 수석이 생각보다 이 영향력이 엄청 세서 예컨대 김상민 검사 같은 경우도 그 국정원 기조시전 준다 그랬다가 김주현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물 먹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김주현 민정수석이 이 판을 흔들었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중에서 특히 윤석열 씨 구속 취소 관련해 가지고는 뭐 정상명, 김주현 이 라인들끼리 지금 작업했다는 얘기가 사실은 되게 이거 소문입니다. 다 파다하게 그때 나섰었거든요. 그리고 김주현과 심우정 간의 그 끈끈한 관계를 고려해 보면 현실적으로 김주현 때문에 사실 심우정이 검찰총장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고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을 오히려 파는 게 이 사건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아요. 김주현과 윤석열은 좀 괴가 다른 사람이었고 예. 사이가 좋지도 않았어요. 근데 김주현을 쓰고 심우정을 쓴다고 해서 예. 다 갸우뚱했습니다. 심우정은 심대평 전 충남지사 그러니까 아들이잖아요. 충청권의 그 맹주 심대평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아들이어서 검찰에서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하고 차분하게 조용히 이렇게 가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김주현한테 검찰총장으로 픽업되면서 이 심대평은 자민련 쪽이지 또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핵심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심우정이란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굉장히 다 갸우뚱했었는데
저기 윤석열 라인보다는 김주현 심대평 그러니까 정치 쪽 다른 라인이 움직였다는 거는 계속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김주현 민정수석은 왜 그랬냐는 거죠. 김주현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 네. 그럼 이유가 있잖아. 심우정 혼자 결정했을 리는 없다.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이 위험한 일을. 그러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그렇게 해도 돼. 네가 불이익 당하지 않고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기각돼 탄핵 또는 기각 안 되더라도 이재명은 결국 안 돼. 그러니까 안심해. 근데 들었고 보니 그럴 법한 시나리오. 자 바보도 아니고 이 사람이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인데 그렇게 될 것 같네 하는 그럴 법한 시나리오를 들이대야. 그리고 그 말을 믿을 만한 사람이 해야. 그래야 설득이 되죠. 그래야 설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주현 민정수석이 예를 들어서 그 뒤에 블랙 디자이너가 있어서 이쪽 루트를 타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민정수석 얘기를 들을 때 자기 과거에 그 상관이어서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은 맞는 것 같네. 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김용남 전 의원이 그래서 여기서 드러내는 게 바로 뭔가 자기가 이걸 안 하면 큰일 날 만한 뭐가 잡혔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약점과 플러스에서 그게 없으면 설득하기 어렵죠. 맞아요. 약점도 있고 듣고 보니 이 정도면 비전도 내가 있고. 리스크 걸만하다. 비전도 있고 약점도 있고. 둘 다. 좋은 소리예요. 약점은 뭘까 그럼? 이게 수사가 글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심우정 하나 달랑 어떻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 이게. 그 뒤에 누가 이걸 기획했지? 정말 큰 사건이거든. 그래서 내란 동조 세력이 있잖아. 저는 이 라인에 정상명, 김주현, 심우정 요 큰 라인들이 사실은 뒤에 있다고 봐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그 사법부도 뭐 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사법부도 이재명 후보를 박탈시킬 법적 결론을 내줘야 이 사람들이 다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동안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다 짜맞춰지는 거지. 그 의혹의 총 네, 결집이 총 이거 결집이, 아닌가? 총 여기? 결집이. 총 결집으로 그 의혹 시나리오가 완성이 돼가지고 신무정 검찰총장한테 가니까 신무정 검찰총장이 약점 플러스 그래? 그러면 여기가 더 배팅할 가능성이 배팅을 해서 이길 가능성이 높겠는데 이렇게 배팅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죠? 끄떡만 하지 말고 증거를 남겨줘. 말로 증거를 내가 지금 남겨줘. 걱정이다 지금 자꾸 누구한테 뭐라 내가 지금 김영남한테 몰고 있는데 자꾸 노영민 나를 변호사한테 모는데 자꾸 나한테 몰아. 모르는데요. 김영남한테 내가 지금 홍사원 몰잖아. 기자님 숨도 안 쉬잖아. 지금. 아니 홍사원이 빼고 김영남한테 내가 계속 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럴 왜 자꾸 왕쿠션 쳐요? 죽은 척하는 게 최고야. 왜냐하면 이런 정도로 기획하려면 법조계 어마어마한 그 인물이라고 봐야죠. 사법부에서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한 사람이 아니지. 이런 어마어마한 결정이 돼서 너한테 오게 될 거야. 그런데 준비하고 있어. 그 얘기를 해줘. 그런 시나리오 아니고서 이게 되나? 라고 그러니까 의심하는 근데 거죠. 이 정도를 기획할 수 있으면 정말 엄청난 기획력이죠. 엄청난 기획력이고 네. 엄청난 영향력이고 네. 그게 이 수사의 목표 지점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중간중간 일어났잖아. 네. 아니 일어났죠 다. 그러니까요. 다 일어났어. 다 성공했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 지난 겨울에 그 얘기했어요. 막판에 이렇게 그걸 끝나지 막은 게 이제 않는다. 뒤에서 그치. 거대한 카르텔들이 보스 카르텔들이 그 움직이고 끝이 있다. 한덕수로 후보 교체일 줄이야. 그러니까 그 그 얘기를 시나리오 끝이 한덕수로의 후보 교체였어. 이상하다고 이 저쪽에 그림을 다 딱 예. 초반부터 다시, 다시 생각해봐야 그렇죠. 돼.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겨울에 퍼즐이 맞춰지죠.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탄핵 심판이었잖아요. 헌재에 관심이 다 가 있는데 다른 거는 대충 짐작이라도 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돼. 한덕수 후보 안 돼. 절대 될 수가 없어 그랬는데 되는 방법을 그들이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새벽 3시에 막무가내로 해가지고 보수 법조기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상하다 하면서 조이대 양승태 그때 처음에 얘기하다가 국민의힘 당원 투표가 아니었으면 예. 이거는 한덕수로 갔어. 한덕수가 후보가 돼가지고 네. 대선이 어떻게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대선 치르고 개헌하고 나서 윤석열이 돌아온다. 이 얘기를 국민의힘 당원들이 큰 일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때. 김앤장설이 들어있어요. 김앤장설. 지금 다 잊혀져 가고 김앤장설이 있죠. 김앤장설까지 들어가 있어요. 네. 한덕수로 후보 교체가 됐으면 대선을 국힘이 이겼을까요?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이긴다고 건 말할 수는 중요하지 않아. 없지만 이기고 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쪽에서는 이제 신이 나고 힘이 막
새로운 후보와 함께 막 붐이 일어나가지고 붐업이 되니까.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이겼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훨씬 더 박빙으로 치열한 싸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상상도 못하는 방법이었는데 이들은 다 그런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김영남 의원을 딱 보면 얼굴 표정이요. 자기가 아는 거를 말하지 못할 때 그 표정과 그 표정이 지금? 좀 전에 표정이 알면서 모르는 척하면서 저 곤란해하는 자꾸 표정이. 나한테 왕쿠션 치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는 건 조금이라도 내놓고 아, 하세요. 좀 말해봐요, 아니, 솔직히. 지금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우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그런 거는 맞아요. 이해가 안 되죠. 아무도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획자가 있었고 단계별로 그들을 설득할 만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정말 이게 진짜 가능성이 있겠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넘어오지 이거는. 그치. 예. 한동수 총리도 마지막에 자기가 계획을 들었을 거 아니야. 되는 줄 알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해서 당신 만들어 줄 거야. 새벽에 새벽 3시에 하면 아무도 그 등록을 못 해. 당신만 하는 거야.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그렇지. 처음에 계속 주저하고 거부하다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돌아섰어. 그런 미친 방법을 듣고 나서야 오케이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그 과정에는 저는 이게 뭐랄까요 일부 미국 쪽도 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미국. 해요. 네, 그러니까 네. 트럼프 한덕수 총리를 대선에 내보내기 위해서는 맞아. 뒷배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도 너를 원해. 아, 미국도 그게 너를 원해. 있지 않고서는 한덕수 후보가 미국 얘기 그 계속 평- 근데 평생- 한덕수가 계속 그 얘기했어. 계속 미국 그러니까, 얘기했어. 그 타임에. 한덕수 전 총리는 일생을 그냥 항상 100% 안전한 돌다리만 건넌 사람이잖아요. 그때 100%라고 생각했으니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거의 100%였죠. 왜냐하면은 당원 투표로 그 국민의힘 역사상 당원 투표로 지도부의 결정이 뒤집어진 적이 그때 딱 한 번이에요. 최초예요. 최초에 그러니까 안 뒤집어진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무리를 해도 안 뒤집어진다고 생각하고 한 건데 이게 뒤집어졌네.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게 다 기적적이에요. 라기적이. 다 기적적이에요. 그때 한덕수 총리한테 누군가 가서 또 그 디자이너가 얘기했겠죠.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저 탄핵 당하고 그 다음에 나경원, 안철수 여러 사람들이 이명박한테 가서 절을 합니다. 그때마다 한덕수가 필요하다. 한덕수의 외교력, 협상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배우가 이명박이라는 얘기야? 이명박이 했었고 그 다음에 미국 얘기가 또 나왔죠. 그러다 트럼프와 통화해서 당신 나가냐 이 얘기를 그 상황에서도 물어봤고 질문하고. 그걸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부터 기획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우 쪽하고 커넥션이 있다는 거는 이미 예. 윤석열 쪽이 확인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윤석열도 윤석열 쪽은 미국 쪽에다가 이 사람을 바꾼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냈. 윤석열이 구속 취소되고 나서 저 관저에 있을 때 계속 전화해서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이재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한덕수로 가야 된다. 한덕수로 밀어라. 한덕수 개헌하고 그만두면 자기한테 다시 온다. 우리가 그 얘기를 계속 전화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덕수 찾아갔던데 영상 있으면 잠깐만. 주진우 한덕수 찾아갔거든요. 가서 이걸 물어봐. 영상 좀 틀어주세요. 아니 그걸 물어봐야지. 저게 뭐야? 원래 그러니까 관저 아니고 원래 자기 집. 왜 저렇게 100억이 넘어. 집이 엄청 왜 좋아요. 저렇게 한덕수 총리 집이에요. 한덕수 집 몰라. 계십니까? 저는 주진우 기자입니다. 목소리 안 총리님 하나만 이야.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만나셨죠? 그거는 저희가 입장을 이미 냈잖아요. 계엄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으십니까? 이미 발표한 그대로입니다. 너무 애매해서 그래요. 안 만났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안 만났다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총리님, 사모님 세가지고 상하관계가 총리님 조이대 사모님을 만났어야 되나? 아니요 사모님이 집에서는 사모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강아지고 그 다음에 주진우가 이렇게 그다음에 지질합니다. 가가지고. 진짜 취재 너무 잘한다. 이렇게 지질합니다. 집이 아니 근데 다른 얘기 안 하고 하나만 물어봤는데 조이대 만났습니까 물어봤는데 말을 안 해요. 대답을 입장을 끝까지 안 냈습니다. 아니 만났냐고요? 그래 아닙니다. 아니 조이대 만났냐고요? 안 만났다고 한마디만 주진우를 해달라고. 만나긴 만난 것 같아요. 네, 만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타임은 안 만났을지 몰라도 그 앞과 뒤에 만나고 전화하거나 이런 가능성 가능한 것 같아요. 그게 그 탄핵 이후 그리고 대법원 파기환송 전 그 사이에 만나긴 만난 게 아닐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좀 궁금하잖아요. 네, 전 그 사이. 다른 걸 떠나서 조이대와 한덕수가
이게 공감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같이 하지 않으면 이런 거대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기현 심무정은 네. 법원에서 단독으로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아니죠. 검찰을 단독으로 하는 된다는 게 네, 그렇죠. 둘 다 서로의 정보를 알아야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지기현 판사도 자기가 풀어줬는데 검찰이 즉시한 거 해버려. 그럼 자기 바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걸 못하지. 지기현은 자기가 판단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위에다가 위에다 물어봤다. 물어봤대. 그렇죠. 지기현은 검찰이 즉시한 거 하지 않을 걸 알아야 이 일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다 알아야 돼. 그렇지. 그리고 심무정은 이재명이 날아갈 걸 알아야 이 일을 하지. 그러니까 서로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파기환송심 결과 몇 시간 후에 한덕수가 출마 선언하잖아요. 1시간, 네. 1시간 후에. 근데 1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엠바고를 걸어가지고 나 이따가 뭐 할 거니까 입 다물어라 이렇게 기자들한테 했잖아. 알고 있었지 않을까. 심우정이 그 기소하기 전에 예. 전국 검사장회인가 했죠. 열었잖아요. 네. 그렇죠. 쓸데없이 열었다는 네. 거예요. 시간 그것도 벌어요. 그러면은 예. 그때 요걸 김정 시간 벌어져. 검찰에서 기소하는 게 이제 날로다가 계산을 하면서 이걸 시간으로다가 계산하면은 이게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절차를 사실은 그거를 다- 절차 그거를- 밟은 거. 그거를 계산해 놓은 거죠. 그거를 김주현 민정수석이 시켰다는 거예요. 심무정 검찰총장이 나 이거 어떻게 회의하라고? 되나고 이거 네. 어떻게 걱정이다 이랬더니 절차야. 절차. 김주현 수석하고 상의를 했는데 김주현 수석이 그러면은 그냥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그러면서 이거 회의해라 이 얘기를 김주현 수석 쪽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 지금 심우정은 지기현이 땅땅 때리고 나서 그 시간 동안 이틀이었나요? 그 시간 동안 뭘 하고 회의도 하고 절차를 계속 만들었어. 알리바이를 계속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준비돼 있을 거예요. 그게 김주현이 그러니까 시나리오 짜서 준 거라니까. 그게 구속 만긴 날 아침에 오전에 연 전국 검사장 회의잖아요. 그래서 아니 만긴 날 기소 사실은 적어도 하루 전에는 기소하는 게 원칙이지. 그렇죠. 보통 그래요. 알았어, 네. 알았어. 그 시간을 만기까지 안 끈다고. 그날까지 끌면 검사 위험하죠. 검사 위험하죠. 혼나. 어떻게 근데 구속 만긴 날인데 그날 아침에 검사장 회의를 그 열어 갖고 하여튼 그 시간을 또 보냈죠. 네. 점심 때까지 하면서 그게 그날 저녁에 기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지기현 판사가 야 이거 시간으로 계산해 봤더니 8시간인가 뭐 몇 시간이 오바됐어. 그 회의 안 했으면 그나마 되는 그렇죠. 거였죠. 네. 그 회의를 개최 안 했으면 시간을 안 넘겼다. 그 회의까지도 알리바이. 필요했어요. 알리바이예요. 알리바이인 것 같아. 그래서 그 구속 누군가는 계산을 꼼꼼하게 해가지고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심우정이 심우정한테 책임을 묻기가 좀 어렵다. 이게 저기 특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왜 뭐 왜 묻기가 어려워? 그것 때문에 시간이 그러니까 그 절차를 많이 경과됐는데. 밟아놨다고. 절차를 그러면 많이 밟아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목적까지 그 심증을 만들어낼 수 없다. 찾아낼 수 그러니까 없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그렇죠. 했고 아니, 가고 다른 공범이. 증거가 나와야 돼요. 네. 다른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승진만으로 안 된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수사 실무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왜 구속 만기 아침에 회의를 여냐? 그렇죠. 이거를 회의를 할 거면 진작했어야지. 근데 하여튼- 박세현 고검장이 원래는 좀 빨리 하라고 그랬었었는데 네. 박세현하고 그때 서로 수사팀장이었죠. 다퉜잖아. 팀장이. 그거 근데 거기도 이쪽도 찾아봐야 돼요. 법률 전문가들이니까 그게 들어올 거를 다 대비해가지고 절차를 밟아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는게 쉽지만은 않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다들 그 의도적으로 그랬을 거라는 거는 짐작하고 네. 있는데 네. 증거를 찾아내야 되니까 자 그거는 특검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증거를 주진우가 찾아와요. 제가 또요. 뭐 담장도 못 넘어가는데 뭘 찾아요? 찾아와 보세요. 오늘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하는데 이때 관봉권 얘기하는데 네. 수사관들이 관봉권 진술을 바꿀까요?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뀌었을 거 아니야. 힘없는 수사관 토끼몰이 한다. 이래서 지금 웅성웅성 하고 있는데 웅성웅성 하고 바꿀까? 있는데 아니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바꿀까요? 바꿀 것 같아. 안 그러니까 바꾸지 그 않을까? 메신저 오구 관계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이거 최재형 검사가 공개를 했잖아요. 공개를 그걸 했습니다. 보면은 가능성은 두 가지인 것 같아. 일단 검사 쪽에서 그러니까 윗선의 누군가가 그 이거 공개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 없애라 하고서는 그냥 돈만 그냥 압수게 김정민 남경민한테 전달해 줬을 가능성. 네. 그런데 그걸 뜯고 갖다가 나서. 뜯고 나서 근데 그걸 갖다가 나중에 이게 문제될지도 모르니 이런 메신저로다가 알리바이를 그렇죠. 남겨둬야겠다. 알리바이일 네. 수 있고. 라고
한 가능성 하나.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냥 정말 김정민한테 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뜯어버렸다. 아무 생각 없이 뜯어버렸다. 그 가능성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둘밖에 없죠. 근데 첫 번째 가능성은 이제 알리바이 만들었을 가능성은 이게 그럼 이게 안 될 걸 3달 전에 미리 이 알리바이를 미리 만들고 이렇게 치밀하게 했을까? 뭐 가능성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가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김정민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뜯었다. 김정민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돈 뭉칠 거예요. 네. 비닐로 다 쌓여져 있고 앞에 한국은행이라고 뭐 이렇게 박혀 있고 그거 뜯어버려버린다? 이걸 갖다 기억을 못한다. 아니 버릴 수는 있는데 기억을 못한다는 거는 제가 암만 그건 거짓말일 그건- 가능성이 크죠. 기억도 못하고 뜯어버린다는 건 말이 안 그러니까. 돼요. 말이 안 돼. 네. 그 이제 두 가지 가능성에 이제 허점이 좀 그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수사관들 주장은 이거더라고요. 수사관들 얘기는 아니 우리가 뜯어서 버렸거나 말았거나 어차피 니네가 사진 찍어가지고 다 놔뒀잖냐. 그러면 스티커 사진도 찍었었고 그때 그 저기 뭐야 관본권 띠지 사진도 네. 찍어놨잖아. 그럼 그거 가지고서 수사하면 되지. 이게 있고 없고가 무슨 수사에 중요하냐. 우리가 이거를 버려가지고 얻는 이득이 도대체 뭐가 있다고. 내가 업무를 조금 미숙해서 그냥 버렸어. 그냥 일반적인 루틴인 줄 알고. 근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날 죽일 일이야? 이거 설사 그냥 그랬다 하더라도. 네, 여기 있는 거 가지고 그냥 가서 조사하면 되잖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검사의 지시가 명확하게 없었다. 원형 보전이라는 매뉴얼이 게 없어가지고 돈을 그래. 세라는 거였지. 수사관들은 네.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매뉴얼이 없었. 이게 12월 달에 수사잖아. 네. 건진. 네. 그때 되돌아가 보자고. 네. 윤석열, 김건희는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네. 그런데 수사는 시작될 수 있으니까 이런저런 증거인멸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 보석 돌려주거나 그런 생각을 할 때예요. 네. 그러니까 건진 수사도 매우 그러니까 중요하죠. 건진 수사도 건진을 정말 수사하려고 수사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어차피 건진 치고 들어온다. 그러니 검찰이 가서 건진 걸릴 거 있나 없나 털고 와라. 나는 그렇게 시작됐을 것 같거든. 건진 수사도. 실제 건진 수사 그 영장도 기각됐잖아요. 살살했다는 얘기지. 2번이나 기각됐어요. 기각됐잖아요. 네. 기각될 수밖에 없게 영장을 청구했겠지라고 나는 의심했었는데 네. 그때 지검장도 찐윤 중에 찐윤인데 갑자기 건진부터 친다는 게 말이 되나? 그때 이미 건진 가서 뭐 걸릴 거 없는지 봐서 검찰인으로 증거를 인멸하러 들어간 거 아닌가? 치워줘.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 발견된 게 이거야. 그래서 근데 그게 모두가 다 합심했을 리는 없고 그 임무를 받은 사람이 누군가 있다면 그거는 야 이게 버려라야 이렇게 된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 가능성도 있지. 이 수사관들은 그 뒤에 뒷사거리를 자기도 모르는 채 맡게 된 거야. 실제 출발은 거기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아니 그러니까 근데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어떤 그런 이해 못할 행동은 이른바 기획설 내지는 누가 디자이너가 뒤에 있다라는 거 저도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그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별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지. 또 다른 이유가. 근데 이거는 의외의 사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사고도 있을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수사팀은 분명히 이때 원형 보존을 지시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날 특히 국회 출석해서 답변하는 거 들어보니까 원형 보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 그런 가설도 있을 수 있고 제 가설도 저는 특검이 수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 건진을 치러 들어간 것 자체가 진짜 건진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건진은 검찰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김건희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고 그리고 특검 그 김건희하고 나중에 밝혀진 거 통일교하고 왔다 갔다 한 보석도 있고 막 네. 많잖아 돈도 있고 영태균과는 비교할 수 없이 폭발력이 그렇지. 큰 사람이었죠. 그래서 건진을 미리 턴 거다. 그래서 미리 2번을 털어줘 갖고 증거를 다 없앤 다음에 그렇지. 마지막에 특검이 한 번 더 쫙 들어가가지고 뭔가 특검이 진짜 찾아내는 들어왔을 쪽으로. 때는 근데 아무것도 남은 없게. 게 별로 없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일 다 했다. 할 일 다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그 보여주게. 사이에 누군가 검사 하나가 혹은 뭐 수사관일 수도 있고 검사 하나가 야 그 관봉지가 없애버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체를 다 보고 사진을 찍어갖고 이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물증을 없애는 사람 아니었을까? 그 과정에서 없어진 게 아닐까? 그런데 그 최재천 검사랑 이주연 수사관이 잘못해갖고 이렇게 막 써놓은 거예요? 쓸데기 없이. 그러니까 그 둘은 보고서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조재현은 알리바이용이죠. 자기가 잘못했다,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라는 얘기를 검사는 계속 자기가 일부러 잘못한 거 아니라는 증거를 남긴 것이고 그 사람이 이걸 알았을지 제가 말하는 가설
알았을지 몰랐을지는 모르죠. 한 가지 그러니까 내 말에 이상한 게 수사 보고서를 써놨으니까 안 썼어야지 원래 그러면. 그러니까 수사 보고서를 이제 썼다는 걸 우리가 하면서 이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한번 샜긴 샜다는 거야. 그런데 아까 알리바이를 만약 최재형 검사가 이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메신저를 갖다 없애놓고서는 이제 뿌렸다 네. 하면은 그것도 하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최재형 검사가 어쨌든 간에 이걸 갖다가 보고를 안 했다고 하잖아요. 네. 자기만 알고 그냥 질책만 수사관들 질책만 없어진 하고 걸. 거잖아요. 없어진 걸.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것도 잘못이죠.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나도. 그러니까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의심스러운 건 여전히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은 수사관한테 다 갔으니까 자, 지금 다 넘긴 상태. 수사관들이 뭔가 토해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지금 이걸 경찰에서 지금 김경호 변호사가 이거 고발해 갖고 경찰에서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24 내일 모레 김경호 변호사 대전에 있으니까 경찰이 직접 대전까지 고발인 조사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대개의 경우 고발인 조사는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안 하죠. 우편 조사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 본인이 와야지. 경찰은 지금 이거 완전히 꽃놀이패라는 거야. 양쪽 경우 다. 그러니까 고의로 이거 폐기했으면은 의도적이었으면은 왜냐하면 지금 검찰개혁 수사권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조작 수사였다면 완전히 이건 뭐 더더군다나 할 말도 없는 거고 만약에 김정민이 혼자서 그냥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없애버렸다 하더라도 검찰이 우리는 수사 잘한다고 믿고 있는데 봐라 얘네들은 기본이 안 돼 있는 애들이다 검찰이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이쪽이든 저쪽이든 완전히 꽃놀이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경찰이- 적극적으로 지금 경찰이 신났다. 수사에 들어갔다는 거야. 경찰은 이제 고발인 조사를 하고 할 텐데 이 문제는 그 김건희 특검에서 맡아서 할 겁니다. 또 한 가지. 인사이동 오빠, 했어요. 오빠는 왜 계속 참고인인 거야? 그 원기옥 모으고 있어? 나 그거 이해가 안 되더라고. 원기옥 모으고 있어? 야 니네 왜 안 해? 이 얘기했는데 오빠는 여기저기서 나오잖아 이름이. 오빠한테서 그리고 이력서도 나오고 다른 내용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빠는 이름 많이 나왔지. 네, 최은수는 지금 골프 치고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잘 놀고 있어. 지금 딸이 감옥에 가네, 아들이 끌려가네 해도 아무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그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김진우는 이미 범죄에 개입했고 근데 왜 지금 참고인이냐고 계속. 지금껏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게 전화기도 안 뺏었더라고. 전화기도. 특검이 지금 계속 빌드업을 하고 있는 왜 거야. 그런지. 네? 왜 알면서 안 물어봐요. 아니 안 하더라고. 왜 안 해? 왜 안 하냐고. 안 하는 거야? 아니면 이 조용히 원기옥을 모으고 있는 거야? 아니 어느 이제 쪽이야? 이제 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거기까지 왔어. 아니 일단 내가 듣기로는 최은수 씨는 자기는 뭐 걸릴 일 없다 그래서 룰루랄라 하고 있고 다행히 그때 감옥에 들어가니까 한번 좀 갔다 왔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고. 아니에요. 근데요. 그래도 그렇죠. 했을 텐데. 그래 감옥에 가 계셔가지고 범죄. 그것도 큰 그림인가? 그렇지. 미리 가 있었어. 계엄 때 근데 갔다 와서 감옥에서도 그렇고 갔다 와서도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나 감옥에 안 돌아다녔는데 있었으면은, 이 할머니는 사실은 이 피해자를 집어넣을 생각은 없는 거고 네. 이제 이 아들하고 딸인데 딸은 이미 들어가 있으니 이 아들을 적당한 시기에 피고인으로 이제 삼겠다 피의자로 하겠다. 피의자 전환하겠죠. 이제 이게 타이밍을 지금 보는 중이라는 그런 거 같아. 근데 아들이 저기 김진우가 윤석열을 어떻게 불렀냐면요. 그 전에 이제 검사 때는 그 호칭을 부르는 매형이 아니라 검찰총장님 그렇게 그 그럴 이후에는 수 있지. 대통령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집에서 오빠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바닥입니다. 김건희한테 꼼짝 못하고. 네. 사실 꼼짝 못해요. 그치. 그래가지고 근데 말을 안 들어주고 그러면 최은순한테 갑니다. 엄마 이거 해줘. 이렇게 하면은 최은순이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그치. 또 이런 최은수 말을 잘 들으니까. 그렇죠. 이 구조이기 때문에 최은순과 김진우는 김진우. 쌍으로 가야 되는데 그 얘기를 지금 어머님이 노력이니까 빼고 그냥. 그 빼자고. 근데 빼고. 쌍으로 가야 되는데 많은 그 지금 그 뭐 인사청탁이라든지 다른데 불법으로 개입하거나 돈 가지고 쓴 거가 많이 나왔어요. 이제는 참고인에서 됐어. 피의자로 이제 전환할 그러니까 순서를 뒤로 빼놨을 뿐인 것처럼 보이긴 하던데. 아니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심우정 검찰총장하고 김진우하고 김진우하고 고등학교 고등학교 동문 선후배, 아니에요? 선후배. 그것도 그렇고. 네. 근데 처음에 좀 의지가 있었으면 오자마자 전화기도 보고 전화기도 뺐고 압수수색도 더 했어야 되는데 그거 없었어요 지금. 그게 왜 그러냐고. 마지막에 다 모아서 원기옥 한 거야? 원기옥 모으고 있었던 건가? 아니면은
이 오빠만 빼줄 이유가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왜 안 하는지 오빠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오빠 얘기는 옛날부터 그 김건희가 집권하기 전부터 집권이래. 김건희가 이게 그걸 집권한 게 맞지. 집권하기 너무 정확하게 말하네. 만약에 집권하기 전부터 많이 이 오빠가 하도 자기 고등학교 동창 뭐 이런 사람들을 연결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돌아다녔. 잘난 척하고 막 사람들 다 해주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수많은 기자들이 다 사실은 달라붙어가지고 수사하고 조사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도 결론적으로는 뭘 큰 거를 못 잡아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힘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파워를 이용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뭔가를 못 하니까 못한 거거나 아니면 잘 숨긴 거거나 어. 둘 중에 하나겠지. 내가 보기에는 못한 것 같아. 그래서 못하니까는 못한 건 아니고. 거기까지는 사실은 이제 못 잡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고민하는 중인 것 같아요. 지금 2번이나 조사했잖아요. 3번 피의자로 조사했잖아요. 넘어갈 거예요. 근데 넘어가게 김진우가 그 자기가 혐의 있는 그러니까 그림 관련돼서 돈 관련돼서도 와서 진술을 하는데 거기만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의 다 진술을 안 해.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안 해, 진술하지 안 해. 않겠습니다. 진술을 안 하는데. 다 그렇게 남겨놨어. 그러니까 김상민 전 검사도 그렇게 거짓말을 계속 했던 거고 입을 계속 맞추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서 말을 안 했다? 거의 대부분 거짓말을 하다가 사소한 거짓말을 하다가 중요한 부분에서는 다 묵비했습니다. 김진호가 그렇게 진술하지 않겠다고 계속했으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특검에서 피의자를 전환하고 체포하든지 구속하든지 그래. 그러니까. 인식 강제 수사를 할 필요가 있을 텐데 왜 그러고 왜 우선순위를 뒤에 놔뒀을까? 저도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자기네 뭐가 있을까? 특검만의 그림이 안타깝기만 하면 네. 아까 전부터 잘 올라가던데 아니 저도 김진우하고 친하잖아요. 수사해봐요. 아니 나 조사해봐요. 몰라. 몰라요? 한 번도 안 봤어. 나는 나는 사실 김진우가 있는지도 몰랐어. 옛날에 김진우하고 한번 네. 내가 전화는 한번 했었는데 나는- 그러니까 KBS 그 옛날 도이치가 아니고 그때 최은수라고 뭐 네. 그 이제 부동산 갖고 사기 치려 다닐 때 김진우는 사실 난 그때 받은 느낌은 의외로 얘기가 그 집안 사람 중에서 제일 얘기가 통한다. 합리적으로 통하더라고. 합리적으로? 아니, 합리적으로? 저- 그래서 집안에서 지위가 낮은가 보죠.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건설회사도 다니고 건설에서 건설회사에서 홍보실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자기 네, 그래서 거기 기자들을 잘 안다고. 능력을 그래서 보이기도 얘기가 했어. 의외적으로 잘 알더라고. 근데 아, 제가 잠깐만 이거 왜 이런 문자가 계속 올라오지? 노영이 점점 이뻐짐. 이 문자가 왜 계속 올라오는 거야? 여러 개가 올라오네. 아, 그래요? 알바 썼어요? 근데 말입니다. 근데 김진우 어디까지 했어 우리? 김진우 근데 합리적이래. 홍보실단. 김진우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런데 대통령이 됐잖아요. 윤석열, 김건희가 대통령이 되고 김진우한테 사업을 다 몰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몰아주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때부터는 조직적으로 잘 숨겼어. 계속 알아보고 싶고 누구한테 가잖아요. 근데 김진우를 잘 그러니까. 숨겼어. 이름은 나도 자주 들었는데 나중에. 근데 네, 아예 뭔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움직임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 걔만 이렇게 전담으로 맡아서 가려주는 직원이 있었던 거는 분명해요. 직원이 네. 국정원 뭐 어디에선가는 그러니까 해줬다니까. 쉽지 않아. 그리고 실수하지 않도록 커버쳐주는. 아니 그러니까 그 일이 있다마자 가서 계속 이렇게 정리해주는. 어쩌면 나 이 특검 수사에서 좀 이해 안 가는 그러니까 수사를 대상으로 지목하지 않는 사람들 몇 명 있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 제일 이상한 게 김진우하고 네. 맞아요. 최상목, 세상모 뭐 나도 다른 이상. 김준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아직 드러난 어떤 공개적으로 드러난 그런 이 증거가 없으니까는 정황이 없으니까는 그렇다 치더라도 최상목 같은 경우는 왜 부르지도 않는지도 잘 하긴 하겠죠. 하긴 할 거라고 봅니다. 좀 너무 너무 않은 건 아니고 수사는 했지. 좀 늦어. 정진석도 이제서야 불렀는데 하긴 할 그렇게 거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정리할 그러니까 아젠다 할 시간은 없고요. 아젠다 해야지. 오늘은 합시다. 아젠다는 박구영 교수 시간 때 한번 불러줘. 그러니까. 근데 대왕고래 그것도 좀 어제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제가 대왕고래는 대왕고래는 내일 하기로 해요. 대왕고래는 제가 배 타고 포항에 몇 번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왕고래 뭐 지금 내가 어제 이명박 뉴스 보고 내가 다니던데 다 웃긴 게 가고. 다른 그거는 이제 포기하고 다른 데 그렇게 한다는 대왕고래 거잖아. 저기서 하고 잠깐만. 싶대잖아. 나는 가만히 있어봐. 자원외교에 지금 이명박 때부터 아니, 쫓아다니는 그러니까. 사람 아니에요. 대왕고래는 안내 같아. 아, 나- 마지막에 놔둬요. 나 박구영이랑 좀 붙여줘줘. 아니 그러지 말고 여기에. 아니 일단 다른 데 하기 전에 책임자 박구영은- 처벌부터 먼저 해야 된다. 박구영 이미 데리고 와. 그런데 왜냐면 노영이 이게 이뻐진 건 사실이죠. 나 요거만 말하고 요거 끊지 마. 아직 마이크 내리지 마. 박구영 마이크 이미 내리지 마. 데리고 와. 석유공사 그때 우리가 의심했던 게 박공우 대검 수사관
수사관이 거기 가 있, 감사로 상임간사로 가 있잖아요. 네. 감사실에 가 있잖아. 상임위원으로. 네. 그러니까 석유공사 감사를 이거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에서 수사기관은 아니더라도 감사원에서라도 다른 데 또 구멍 뚫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왜 이게 이렇게 갑자기 됩니다. 난데없이 어. 1,200억을 갖다 생돈을 이미 갖다 1,200을 받았어. 썼어. 안 하기로 했어.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구멍 안 뚫기로 했어요. 아니 딱 그 옆에 다른 데다 지금 한 대잖아 지금 석유공사에서. 그러니까 하는 건 좋은데 그거 이전에 처벌부터 좀 있어야지. 석유공사에서 하베스트에서 8조 원 까먹었어요. 그 얘네들이 아직도 그대로 아, 다니고 얘네는 있어요. 그냥 터지면 안 된다니까. 돈을 일단 그냥 대왕고리에 집중 좀 해줘. 제가 대한고래 배 타고 갔다니까 마이크 거기. 끊어라. 아, 잠깐만 나 하나도 안 아젠다 아젠다. 그래서 아니 아젠다는 내 박구영 교수하고. 아니 하지 말고 내가 여기서 해야 7광구 그래서 좀 알아봤어. 그래서 7광구는 이따가 나왔어, 이제. 예희 씨 홍사훈 쇼에서 좀 하고 예고 여기서 안 해줄 것 같으니까 네. 안 하. 자, 오늘 가장 많이 올라온 것은 노영희 변호사 얼굴 예쁘다는 그러니까 거. 좋다고 했잖아 내가. 좋아. 야, 눈부셔요까지 나왔다. 눈부셔까지. 나왔어. 이건 좀 심하다. 거기 그 동원했네 동원했어. 동원했어. 이뻐요. 이거 너무하는 그 거 아니야? 직권남용으로 들어가. 아까 전화 끊어. 전화 열심히 한 거 끊어, 끊어, 그건가요? 끊어.